존경하는 선배 동료 당선인 여러분, 오늘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 사회를 맡게 된 춘천갑의 허영 선거관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당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적 당선인 총 177명 중 현재 13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거가 있기까지의 경과 보고를 선거관리위원회 이원욱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이원욱입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의 김영주 의원, 간사의 이원욱 의원, 위원회 서삼석, 문진석, 허영 당선인을 선임하였습니다. 5월 12일 선관위 제2차 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일 및 선거 일정,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5월 15일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를 실시했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아 국회의장 후보의 6선의 박병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의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이상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국회가 생긴 이래로 의원총회 혹은 당선자 총회가 국회의원 대회에서 열리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21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오늘 제1기를 이끌어갈 국회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오늘은 사실상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가실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제가 선관위원장님한테 딱 하나 요청사항을 간절하게 드린다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당에서 7선 의원으로 제일 선수가 많은 의원인데, 저한테 명예투표권을 꼭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오늘 단독 입후보하신 박병석 의원님은 인품과 정성 모두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저희와 함께 육선하시는 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참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은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여성 최초의 국회 부의장으로서 새로운 여성 정치를 이끌어 나갈 매우 중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아마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은 당선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21대 국회를 잘 이끌어가서 정말 일하는 국회로서 20대 국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권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당 역사상 최초로 특별 투표권을 가지신 분이 오늘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은 잠시 후에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께서 명령하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초석을 놓을 국회의장단 후보가 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 너무 막중합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절박한 삶을 챙기고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또 정비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협력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선출되는 분들이 21대 국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에 한 분씩만 등록하셨습니다. 만약에 박병석 의원님이 국회의장이 되시면 8년 만에 충청권 국회의장이 배출됩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 국회의장이 되시면 국회의 중심을 잡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김상애 의원님께서 부의장에 오늘 선출되시면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딸이 셋인 제 입장에서도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21대 국회가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서 기쁩니다. 원내에서도 여성 의원님들께서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첫 본회의를 6월 5일까지 치러야 합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입니다. 학교가 정해진 날짜에 개학을 하고 수업을 하듯이 국회도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개원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평균 44일이 걸렸고 어떤 때는 무려 석 달간 국회 문을 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에 시작됩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 날짜에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원구성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규 제5호 108조 2항에 의거하여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선출 방법 의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자와 국회 부의장 후보자에 대한 선출 방법으로 무투표 당선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진짜로 없으시죠? 진짜 없는 겁니다. 제가 3번 여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후보자 1인에 대한 선출 방법은 무투표 당선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후보자를 위한 선거를 주재하시는 김영주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1대 총선 당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그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원장 역할이 많이 줄었지만 제가 오늘 선포하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제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 당 당선인들께서 모두 한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앞서 우리 칠선 우리 의원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21대 총선을 이끌어 주셔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 투표권은 없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 당선인들께서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유세를 해주시고 우리 총선에 대승을 이끌어주신 이낙연 우리 전 총리님께도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 개원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우리는 당면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의 원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에게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최일선에서 맡아주실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박병석 의원님께서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병석 의원님은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시면서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신 준비된 국회의장이십니다. 부의장 후보자이신 사선의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여성운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양성평등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특히 김상희 의원님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그 후보로 선출되고 본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시면 우리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되셔서 정치권에 남아있는 유리천장을 깬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시느냐고 고생하신 박병석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김상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08조 2항에 의거하여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박병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후보자 인사 말씀을 듣기에 앞서 축하의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신 박병석 의원님, 그리고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되신 김상희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의 꽃다발은 이하찬 당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인들을 위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셔야 돼요. 네. 먼저 김상희 국회 부의장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선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최초의 국회 여성 부의장으로 후보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뜻깊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 민주당은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뵀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때가 됐다, 우리는 민주당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큰 대의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정치 영역에 강고하게 드리워졌던 유리천장을 깨는데 모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도 달랐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합의 추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보다 선수가 많으시고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결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뿌듯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 극복과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 경제 살리기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과제 완수,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다짐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해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잔불이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팬데믹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와 더불어서 국내 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기습적으로 다가온
이 사태 때문에 우리 인류는 미리 준비할 틈도 없이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21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성공시키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야 되는 무거운 임무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이해찬 대표님, 성관위원장님 다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속한 원 구성, 상시적인 국회 운영,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의무 개회, 그리고 활성화, 공전과 파행, 소모적인 정쟁을 막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의 생산성을 최고로 높여야 합니다. 법사위 등 상임위의 구조화 역할을 바꿔내야 되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비상설위원회인 윤리위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의장단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전에 치중했던 의장단의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부의장도 과거에 국회에서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에 머물렀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박병석 의장 후보님께 찾아뵙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의장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단 정례회의를 하는 건 어떻겠는가 건의드렸습니다. 우리 의장님 후보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참여하는 만큼 국민들도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함께 이전 국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장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를 모두 배려하면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저 스스로 진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대화와 설득에 앞장서고 타협을 촉진시켜서 국회를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여성 부의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성공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 부의장으로서 2020년을 성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성평등 의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특히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생기는 애로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계시면 부의장실에 오셔서 제안해 주시고 함께 의논해 주시면 저도 성의껏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선인 여러분, 촛불혁명이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대 전반기 국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장님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를 개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양보와 또 결단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해주신 우리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단이 충청권으로 채워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회의 진행이 너무 느리는 거 아닌가?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9대 전반기의 국회 부의장 시절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부의장을 할 때 의원님들이 통계를 냈답니다. 박병석 부의장의 진행 속도가 의장이나 다른 부의장보다 30%가 빠르답니다. 존경하는 오늘 특별 투표권을 가져주신 이해찬 대표님, 김태년 대표님, 이낙연 전 총장님, 의원님 여러분,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화합의 결과를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김진표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제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직 본회의의 선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는 촛불 시민혁명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명령에 호응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히 초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관통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길잡이를 하고 앞장서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기꺼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하는 국회 개혁 TF를 즉각 구성하겠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 예조항이 그야말로 단서와 예외이지 그것이 일상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든든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의정연수원 등 모든 조직은 오로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빛내게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야를 떠나 민주적 정부가 국민의 박수 속에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국민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국민적 공감당 속에 임기를 마치는 날 온 국민의 박수 속에 떠날 수 있도록 이력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 개원은 국회가 법에 정한 데에 따른 제 날짜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법정 시한 내에 개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21대 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좋은 시작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김태년 대표의 탁월한 지혜와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초기 1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 고달픈 삶의 해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개조 차원의 대한민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최선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돌이켜보면 20년 전 많은 분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불모지 대전, 그것도 험지인 지금 지역구에 민주당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누구도 당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깃발을 당당히 꼽은 것은 나의 정치 이념과 정책이 민주당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보람이 있었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적을 바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민주당은 대전 7석을 석권하고 충청권에서 사상 최초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갖다 주신 우리 문재인 정부 이해찬 대표님과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년 후 다시 제가 당으로 돌아올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졌다는 의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제 열정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삼가할 일을 더 삼가하고 그리고 노력할 일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축하와 그리고 역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